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4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를 한번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장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네.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죄였다, 살인 안 저지르고 9년 구형받고, 보통 유죄면 대강 예상에 9년 구형 정도면 실제 형량이 몇 년 정도 나옵니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좀 세게 구형을 했을 때 선고는 한 반 정도? 반 정도? 4, 5년? 저는 7년 봅니다. 7년이요? 네. 굉장히 센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그렇죠. 거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았다는. 단수 스토킹은 아니었고요. 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네. 아마 촬영된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뭐 협박을 했다든지, 뭐 죄질을 안 좋게 죄질을 봤어요.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된 상태였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판사라도 한 7년 정도. 7년. 선고 날 법적 구속도 가능한 거죠? 법정 구속 되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이 되죠. 원칙입니까? 원칙적으로. 네, 원칙적으로. 선고날 무섭습니다. 네. 선고날 보면 바로 가세요. 형사 선고 있으면요. 구치소 차가 한 몇 대씩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아, 이미 다 이렇게 예비 분들을 위해서 저승사자처럼 차가 서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재판 딱 들어가는데 몇 대가 딱 있어요. 실무자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몇 명이 구속될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는 모르는데 모르죠. 법원에서는 차량을 이미 알죠. 준비 중이라는 이미 거죠. 어느 때는 이제 적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는데 저번에는 갔는데 막 세 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은 시간도 안 줍니까 진짜로? 바로 그대로 선고하면서 그대로 전화 안 돼요, 안 돼요. 전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급한 용 안 됩니다. 회사 일하다 안 왔는데. 됩니다. 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분 전화인데 들어가시면서 그냥 변호사한테 전화를 그냥 한번 눌렀던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시면서 반납을 이제 통화 버튼을 통화 누르신 것 기록이 같아요. 예. 그럼 반납된 거를 소포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영치하고 영치하죠, 있습니다. 영치. 예. 구치소에 그걸 이렇게 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럼 7년이면 내가 영치한 거 7년 뒤에 줍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영치 그 사이에 반환 가서 청구. 반환해서 가져갈 수는 있어요. 저 한번 재밌는 편만을 봤어요. 주차장에 있는 거. 그 네네. 사설 주차장에. 네네네 있습니다. 선고 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네. 그 자기가 구속될지 모르고 차를 갖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몇 년 동안 가신 거기 분들이 보면은 계시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주차장에 오늘 법정 구속될 염려가 있으신 분은 그 주차장 거기다가 그 자기 번호 말고 다른 연락될 사람 번호 주고 남기고 가라고. 가라고. 7년 서 있을 수 있다. 그대로 잘못하면 7년 서 있는 거잖아. 연락처 모르니까. 네, 뜻밖의 장기 주차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구속되기 전에는 어떤 분도 그랬어요. 한 3년 나 구속돼도 된대. 근데 그분도 뭐 한 2달만 지나면 들어가서 2달만 지나면 어떻게 하든지 나오고 싶다. 교화됩니까? 금방 빠른 사이에 교화가 됩니까? 한두 두 달 달 만에? 예, 그 정말 굉장히 진실의 방으로 바로 펼쳐지는 거죠. 진실의 방. 아니 거기서 아직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게 경찰서 유치장은 아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치소죠.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가 있잖아요.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가 또 따로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이제 구치소라고 하는데 거의 기결수와 똑같은 교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나는 때문에 그냥 구속 수사를 받았을 뿐인데 일반 범죄자하고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구속되면은 어색하게.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군대 알파 버전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셉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 경험도 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구속을 된 것은 아니지만 경험도 있으세요? 아니 접견을 훌륭하시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접견을 하러 가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사회생활 했던 분들은 그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으시다고. 그 사복도 아니고 다 죄수복 입고 그렇죠. 수의를 입고 계시니까. 핸드폰 뺏기죠. 핸드폰 못 보죠. 커피 못 마셔요. 커피 못 마셔요? 네, 못 담배? 마십니다. 아유 그런 건 안 되죠. 안 되죠. 아직 기결수도 아닌데 아니, 똑같은 겁니까? 수감 시설 내에서는 그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왜 우리가 흔히 7년 받아도 그거 조금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석방. 네, 형기의 60%를 채워야지만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되는데 가석방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굉장히 경험 들어봤을 낮은 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낮아요? 네, 낮습니다. 때. 절반 이상 가석방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감 생활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그 등급이 높은 경우만 일단은 가능해요. 수능도 아니고 뭐 내신이 있네요. 네, 넷이 있습니다. 10명이 초범에 들어갔다. 네. 가석방 확률이 몇 명 정도? 한 2명 정도? 2명이요? 네, 2명. 그럼 써있는 8명은 써있는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경우가 많죠.
3년 받으면 한 2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데 진짜.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에서 이 생활을 잘 한 경우만 가능한 것이지 대부분 만기 출소다. 대부분 만기 출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뭐 판사님의 아들이 뭐 당해야 뭐 형이 높냐. 아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판사님이 네. 너무 사건에 이 감정이입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대부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엄청 많은 판례들이 많잖아요. 거의 유사하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 형량의 수치 그 표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양형 기준표라고 있거든요. 그 몇 퍼센트면 몇 년 이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 수치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판사님도 자기 명의로 이렇게 판결문이 다 나오고 그게 이제 모든 법원에 다 퍼지고 하기 때문에 또 형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그 네.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자는 애들이 네. 그럼 그거 보고 깎아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왜 피해자한테 반성을 해야지 판사님한테 반성문 쓴다고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우리가 왜 반성문을 쓸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 형법의 53조를 보면 정상 참작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가 범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재범의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한다면 감형을 해줄 수는 있죠. 반성문도 또 이제 많이 쓰시면서 또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교화될 수도 있고 아뭐 반성문 써서 교화될 사람이라면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해도 시원찮은데 맞습니다. 법정에서는 싱글싱글 피해자 보면서 웃고 있다가 네. 판사님한테만 반성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양형이 작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반성문만 쓴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뭐. 반성문만 가지고는 감형되기는 거의 되게 힘들어요. 반성문만 가지고 감형은 되는 경우.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사인하겠다. 네, 저희는 이제 쓰는 양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A4로 정리를 잘해서 법정 용어 들어가서 그게 별로 쓰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들 사인만 딱 들어가면 네. 판사님 보시면 딱 뻔히 압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자필로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 저희가 쓰면 내용이 비슷해요. 자, 내가 반성문이나- 반성을 해 판사님한테 내가 왜 반성을 하냐고. 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지금까지 써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 난 있어. 없다. 변호사님 혹시 양심 있는 변호사님들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예. 아니라 이게 막막해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하얀 종이 놓고 뭘 써봐라 그러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뭐 제목을 달아준 거죠. 성장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냥 판사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는 있죠. 통쾌한 판결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네. 미국에서 판사님에게 듣고 있다가 이 피고인이 태도 보고, 나와서 예. 싱글싱글 웃고 네, 막 그렇죠. 저기 피해자 뭐 유족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살인범 네, 같은 경우에 네. 유족들 보면서 막 비웃고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래? 그럼 20년 지우더니 옆에 25년 아, 맞아요. 이런 미국이지만 네, 네, 이런 게 네. 저도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통쾌하긴 한데 네. 아무리 판사님이어도 무슨 엿가락도 아니고 처음에 10년 15년 하다 기분 나쁘다고 이거를 막 근데 올릴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오늘은 징역 3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적어져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고를 받으러 나온 피고인이 영 이게 태도가 아니다. 9년은 너무 약해. 이렇게 해서 내가 12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참고 자료일 뿐이지. 네.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이 때리는 아니 뭐 간간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3년 해야지 하고 왔는데 얘가 웃어. 태도가 이제 네, 태도가 불량해서 자기가 봤을 때 장량 감경을 했는데 자기 판단이 그 순간 잘못됐다고 바꿀 수 판단으로 있습니다. 하면은 네, 뭐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6년 갈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장량 감경을 안 한 걸로 가겠죠. 네. 감경을 했다가. 네. 그럼 또 이 사건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거든요. 나름 뭐 그렇죠. 네, 기업 맞습니다. 9년까지 받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하고 네. 뭐 중간에 위치 뭐 오지 말라고 접근금지도 접근금지 받고 받쳐보시고. 뭐 많은 걸 받았는데도 문제가 됐는데 네. 뭐 스토킹 뭐 사건 많이 담당해 보셨을 테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선임을 하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고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에서는 많은 경우 그 고소를 하면서 해결은 많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말을 세게 해도 고소장에 날라오면 좀 또 애가 경찰에서 이제 부스러지죠. 연락이 가고 예. 네. 그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찰분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엄하게
다뤄달라는 부탁을 많이 세게 얘기해라. 드리면 네네 실제는 고소를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실제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아, 경찰 전화를 실제 받으면 예. 순식간에 교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많죠. 일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독한 놈들. 있어서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의 결론은 스토킹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특수한 케이스만 언론에 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을 대부분은 것처럼 해결됩니다.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경찰의 전화나 아니면 구속 가능성을 받으면 교화가 되더라. 대부분 되더라. 예. 막상 고소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고소를 스토킹 했던 사람도 날라오고 네. 형사님이 딱딱한 목소리로 경찰 전화하고 전화 오고 하면 법정 출두하세요 그러면 네. 바로 반성 모드로 대부분이 갈 수 대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높은 맞습니다. 확률로? 그럼요. 아주 네, 진짜로 높은 확률로. 실제로. 아주 높은 예. 네, 8, 90% 보면 됩니까? 저는 뭐 저는 거의 다 저도 그렇게 봐요. 거의 다 네. 아, 알겠습니다. 꼭 신고하시고 대처하면은 강력한 대처라면은 그래도 물론 어째 특수한 케이스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신고로 대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4와 공간 얘기랑 호소 이슈 4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시 5화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공식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마지막 자, 우리 4화 여기까지. 자, 시즌 1.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 자, 시즌 1 끝냈죠. 시즌 1.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순식간에 시즌 1의 시즌 마감됐고요.